자, 진짜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코스닥이 그동안에 좋기만 했었는데 4일 연속 양봉이 나왔다가 오늘은 행보입니다. 아침에 기입상승했는데 그 시초가를 못 지키고 오늘은 거의 5시간 이상 동안 5시간째 행보를 했고, 자, 금요일 날 보시면 서로 종가에 매물이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올리면서 들어온 거는 아니었었고, 금요일 날은 종가 매매는 해야죠. 자, 금요일 날 종가 매수. 자, 왜냐하면 월요일 날 주로 갭상승 출발하니까, 갭일주는 월요일 날은 갭상승 출발하니까 금요일 날은 주로 주식을 안 팔고 갖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은 그냥 갖고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매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외국인 매도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 오늘 400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합이 400억이 나왔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연속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자, 많이 나올 때는 거의 278억 매도가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자, 조금씩 3에서부터 우리한테는 V자형 자, 반등을 줬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었고, 저점 대비해서 플러스 0.5%까지 올랐으니까 오늘 자, 외국인들도 딱 매도해서 매수 278억에서 273억, 264, 3억, 254 우리가 계속 모니터를 했죠. 숫자를 비교하면서. 어떤 숫자요? 외국인 코스닥 수급이죠. 외국인 코스닥 수급. 이거 오늘 숫자 비교하면서 오늘 저점을 잡았던 것이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야. 그래서 숫자 딱 보고 아, 외국인 드디어 이제 매수로 돌아선다라고 해서 샀는데, 외국인 수급이죠. 수급이 그래프가 차트 그래프랑 비슷하게 보이죠. 바로 이 자리가 V자형 패턴이 나온 거고, V자형 바닥에서만 잘 잡으면 굳이 보유를 안 해도, 자, 장이 좋으면 아침에 사서 쭉 이익을 내고, 장이 안 좋으면 V자형 패턴 잡고, 이렇게 하면 사서 자꾸 갖고 가는 분에게 보다는 오히려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내기가 더 좋아지죠. 자, 어떤 분이 매매를 하는데 잘 안 돼. 잘 꼬이는 분들은 보유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많이 갖고 넘어가서 그런 경우는 저것만 바꿔도, 그러니까 주식을 자, 거의 100%씩 갖고 있다가 주식 비중을 50%를 낮추고 현금 50%를 확보하고 있죠. 이걸 갖고 단타를 치는 겁니다. 이걸 갖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주식이 보이면서 자, 수익이 나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쭉 가져간다면 그 다음날 좋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정확히 IT와 전기차를 사면 상관없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날 조금만 떨어지게 되면 트레이딩이 아니니까 갖고 가다 보니까 저점에서 팔게 돼버립니다. 쭉 갖고 가게 되니까 물려있다가 저점에서 반등 줄 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식을 몇 프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을 50% 있고 주식 50% 갖고 단기 매매하는 분들, 나는 종가는 무조건 청산할래. 종가 청산은 반드시 한다. 50%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감각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기 매매 잘한다는 개념이 있나요? 장기는 잘한다는 개념은 아니죠.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됩니다. 장기는. 그래서 장기보다가 더 어려운 게 중기고, 그 다음에 단기가 더 어렵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 베이스는 단기 매매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가 되고 있어야죠. 그러다가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장기인데, 이익이 나면 중기, 그죠?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중기가 되고, 그리고 이익이 한 50%씩 넘어가면서 장기가 됐어요. 이익 극대화. 근데 단기 종목으로 들어갔다가 손해가 나면서 중기 장기로 가져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매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손절폭은 한 3% 정도, 이 정도면 손절, 늦어도 4%는 제가 손절하라 그랬습니다. 예, 주어사자 써서 4%는 나오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짧게 타이트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기로 대응을 해야죠. 단기. 이게 잘 안 풀리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오히려 매매를 조금 더 짧게 한번 해보시죠. 짧게. 아유, 난 진짜 단기 매매만 할래. 그날 수급 제일 잘 들어오는 종목 1%의 기적을 노리고 난 차라리 그냥 단기만 할래.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수익이 내기가 더 좋을 겁니다. 그런 분들. 자꾸 이 보유하고자 하는 습관,
그러니까 주식은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거래입니다. 거래. 인식을 거래라고 해야 되는데 주식을 바이 앤 홀더로 배우잖아요. 사서 묻는 걸로 배우기 때문에 사면 묻을 생각으로 사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하죠.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을 잘하는 트레이더가 돼야죠. 거래를. 그러면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 이익이 났다고 무조건 파나요? 그건 아니겠죠. 이익이 나도 자 얘가 실적이 좋으면서 수급이 좋으면 당연히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유닛 테스트를 했는데 수익이 났어. 근데 유닛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 대박입니다. 그죠?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외국인 기관들 그리고 오늘 짱대 항공이고 진짜 주식입니다. 최대 실적이 나와요. 이거를 트레이딩 한다고 해서 이익 실현할 필요 있나요? 당연히 보유죠. 네, 이런 종목들은 진짜 주식이니까 당연히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래를 잘 하시는 투자자가 되자. 오늘 같은 경우도 딱 보시면 시초가에 딱 걸려 있으니까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네,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를 잘 갖고 가거나 아니면 오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늘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앞으로도 수급 여기 보시면 기관 수급 잘 보세요. 외국인 수급. 자 외국인들의 포지션 따라서 이 외국인들 오늘 코스닥 수급입니다. 그대로 주가는 움직이니까. 자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당히 좋았죠. 오늘 코스피가 네 양봉 바디만 0.4%를 냈습니다. 자 올라가는 종목이 보면 자 이 보시면 그림이 자 금융업종입니다. 오늘 올라간 종목을 한번 보시면 금융업종이 오늘 1등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은 대형주밖에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주. 그 다음에 2등이 오늘 통신업종, 3등이 조선업종, 그 다음에 4등이 보험업종. 그러면 금융업종에는 금융주와 보험업종이 끼어있죠. 자 금융주는 뭐 다 아실 것이고 자 원래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자 기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난 연도부터 해서 자 이 예대 마진이 올라가면서 사실 시중금리는 올라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2분기도 깜짝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금융주. 그 다음에 자 통신업종과 또 유틸리티 등들 이들은 IT가 좀 꺾이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자 최근에 무선 매출 쪽으로 자 성장세 거기다 IPTV 기가인터넷 쪽에 유선사업까지도 잘 나간다 합니다.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더 올라갔죠. 통신주는 주로 가을 그 휴가 갔다 와서 찬바람 불면 배당 종목으로 해서 통신주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금융통신 오늘 다 좋았습니다. 자 조선업종이 자 오늘 오랜만에 또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해양플랜트 쪽에 사업이 다시 재개된다는 자 얘기도 나왔었고 뭐 조선업황도 좀 개선되지 않나. 그건 경기가 좋으면 조선업황이 개선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일단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상반기에 다시 중국을 꺾고 수주 점유량 세계 1위를 또 차지해왔죠. 그런 부분들이 자 조선업종이 오늘 또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 이 금융주와 마찬가지 보험주 같은 경우에 자 금융주와 똑같죠. 자 보험업종은 금리 인상 기준에 맞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손해율 자동차 이 손해율이 자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주로 여름에는 손해율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다. 해서 원래 보험업종은 지금 신고가를 거의 다 깨고 있죠.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조선, 통신, 자 금융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최근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 기조의 금융주들,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예, 무선 매출 쪽으로 자 실적 개선, 예. 자, 그 다음에 조선업종들은 해양 플랜트 사업 재개, 예, 유조선 발주 증가, 예를 들어 보험 같은 경우는 자 손해율 개선, 금리 인상 기조, 자 그래서 자 채권들이 예,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되고 이런 논리로 지금 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은 우리 제자분들은 그런 논리로 매매하면 안 되죠. 금융주를 통신을 하루 올랐다고 해서 그러면 얘들은 어떤 논리로 합니까? 수급이죠. 수급.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들, 특히 오늘 금융주들, 통신업종들, 조선업종들, 예? 자, 이들의 수급 들어온 거 보세요. 오늘 대규모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랐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야 되죠.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사는데 오늘 기관들이 산 날입니까? 코스피 오늘 기관들 매도했습니다. 500억 정도. 550억인가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은 2천억 이상 샀습니다만 기관들이 같이 들어왔죠. 쌍끌이로. 뭐가요? 금융, 통신, 조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네들은 자, 이 금리 인상 기조라서 금융주가 올라가고 보험주가 올라간 게 아니고, 최근 무선 쪽에 매출이 많이 나와서 통신주가 올라간 게 아니고, 해양 플랜트 사업을 재개했다고 해서 또 유조선 발주가 또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들이 간 게 아니라는 것 얘기죠. 그러면 이들은 뭐요? 수급 때문에 갔다. 메이저 수급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돈을 잘 버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갔다. 보험 쪽은 거의 대부분 원래 자, 뭐요? 최대 실적입니다. 금융주도 원래 거의 아마 최대 실적 쪽이고, 그래서 금융주, 보험주들, 금융주들은 최고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수급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수급 논리로 생각해서 이들 업종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쌍끌임에도 역시 수급 쪽으로 보니까 자, 오늘 코스닥이 하락을 그러니까 시초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수급 쪽으로 보니까. 자, 보죠. 수급 물량을 보시면 오늘 400억을 매도를 한 겁니다. 외국인 170억, 기관들 220억. 오늘 400억을 외국인 기관들이 400억을 매도를 했어요. 앞서 수급 논리로 자, 뭐요? 예? 보험도 올라갔고, 증권도 금융도 올라갔고, 조선도 올라갔고, 자, 한 것이 수급 논리로 올라갔다면, 자, 코스닥은 자, 외국인 기관들 수급 놓고 보면 코스닥이 오늘 쉬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주말장입니다. 자, 월요일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가도 월요일날에 아침에 시초가만 높으면 물론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월요일날로 넘어가는 오늘 이 음봉이 징검다리 캔들이죠. 월요일날로 넘기는 징검다리 캔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자, 종가에 매수가 가능하다. 자, 매도보다 아침에는 매수 금지라고 했습니다만 종가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고, 금요일날 종가에 던질 필요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험업종 현대해상이 오늘 자, 쌍끌이 수급 들어왔고, 현대해상뿐만 아니라 전 보험업종들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자, 현대해상을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역사적 신고가를 깨는데 수령 구간에 나와서 여기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음봉을 먹는 자리, 그리고 이 자리, 바로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자리였고,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깨는데 급소가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해상은 동부화재랑 함께 2%대에서도 매수가 된다 했는데 벌써 4%까지 올랐으니까 이익을 극대화하기 좋죠. 자, 월요일날 음봉이 나와도 네, 괜찮은 상황. 그러니까 보험업종. 자, 근데 현대해상만 오늘 아침 본 게 아니라 동부화재도 좋았고, 그죠? 신고가에 임박을 해 있고, 자, 메리츠화재, 예, 메리츠화재도 신고가고, 얘들은 최대 실적입니다. 원래 다. 메리츠도 그렇죠? 최대 실적.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네. 그 다음에 현대해상. 자, 최대 실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깹니다. 시가총액은 4조. 현대산업의 4조인데 작년에 5,400억. 자, 원래 6천억까지 영업이익을 냅니다. 6천억. 그러면 네, 자, PR 10배 곱해주면 6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회사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KT. 오늘은 통신업종과 오늘은 뭐 보험, 금융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얘가 오늘 2%대입니다. 2%인데 다른 종목이 보면 5% 이상, 심지어 10% 급등한 것 같죠? KT 변동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을 노리는 분은 하지 마세요라고 오늘 아침 말씀드렸습니다. 장기로 가져가는 분은 다음 주에 또 음봉이 나올 거고, 얘가 올리는 날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조정 줄 거니까. 그때 자, KT는 다음 주에 KT 하시면 되겠고, 자, 카카오는 너무 좋았죠. 오늘은 해야 된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자, 우리 모바일 회원들 문자 받으신 거 아시죠? 카카오를 저 자리에
자, 눌림목 이후에 2차 시세를 주는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얘들은 21선에 부딪히죠. 근데 얘는 20선을 들었습니다. 얘가. 그래서 얘가 급소구간이라 말씀을 드렸죠. 자, 카카오는 코스피 이전한다고 하기 전에 이미 기관들이 매도가 나왔었고, 오히려 이전하고 난 다음에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급소가 나왔었던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자, 이제 카카오뱅크도 이제 자, 출범을 하게 되고요. 수급도 들어오고 실적도 원래 최대 실적 지난 연도에 1,100억, 자, 원래 1,8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카카오. 이제 자, 이제까지는 오토 사업에 돈을 못 벌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돈을 잘 버는 영업이익이, 자, 이 매출이 아닙니다. 영업이익 1,800억입니다. 자, 카카오뱅크까지 나오게 되면 시너지는 더 있겠죠. 네. 자, 카카오는 너무 좋았죠. 자, 변동성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있고, 자,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고 2개월 만에 머리를 들었으니까 다음 주는 이제 다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카카오는 얘는 장기로 오늘 해야 된다고 네, 오늘 그 2시 진짜 주식에서 한경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카카오는 좀 단기로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없으니까 팔 수가 있어요. 밀려도 못 견디고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얘는 사서 묻는 쪽으로, 자,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도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받았죠. 자, 에코프로 보시면, 자, 에코프로 조정이었지만 신고가를 깼고, 오늘은 에코프로는, 그죠? 자, 에코프로는 최고입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150%가 올라가요. 만원이죠. 만원짜리가 지금 27,00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만원짜리가, 자, 25,000원에도 150%. 자,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일진머테리얼즈가 원래 상승폭이, 네, 덕산 네오룩스랑 함께 상승폭이 제일 크죠. 자, 이 고점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진머테리얼즈, 우성, 포스코, 자, 오늘 포스코 캠텍을 보죠. 네, 자, 포스코 캠텍은, 네, 어제 좋았었던, 네, 어제, 자, 수급이 어저께 뭐요? 기관들이 19만 주가 들어오면서, 네, 어제 날라갔었던, 네, 종목이었었죠? 어제 거 좀. 자, 급수를 한번 보시면 어제가 기관들 수급이 어저께 19만 주가 들어온 자리, 바로 저 자리가 오히려 더, 네, 자, 매물을 먹었으니까 급소인데, 오늘 음봉이 나온, 음봉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잡아야지. 안 그러면 비싸서 못 사죠. 내일 음봉이 나올 것 같아. 나오면 더 사지. 근데 안 나오고 날아갈 경우에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잠깐 음봉이 나오긴 했었네. 포스코 캠텍을 장중에 갭 상승의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단봉의 양봉이 나왔는데, 자, 오히려 패턴이 변동성이 줄면서 다 안전해졌죠. 포스코 캠텍. 자, 전기차 관련해서 또 사막 콘덴서가, 자, 20에서 타고 올라가는데, 사막 콘덴서에 대한 믿음, 뭐요? 자, 얘 실적에 대한 믿음과 기관 수급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또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를 안 하니까, 자, 보시면 딱딱 이렇게 음봉을 먹는 자리. 자, 제가 좋아하는 데가 바로 이 자리죠. 예, 오늘도 바로 그 자리가 되죠. 음봉을 먹는 자리입니다. 사막 콘덴서가. 그래서 오늘 전기차 쪽으로 매매 관점에서 보면 사막 콘덴서가 매매하기가 제일 좋았던, 이제 다음 주 신고가는 월요일부터 양봉 하나만 나와도 신고가를 깨버립니다. 자, 무수히 많은 신고가를 지금 깨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막 콘덴서. 자, 이걸 바로 우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막 콘덴서, 후성, 일진머테리얼즈. 자, 그 중에서 사막 콘덴서는 특히나 더 의미가 있죠. 후성이나 NNF나 에코프로나 일진머테리얼즈나 웬만한 분들은 다 좋은 기업으로 알고 하고 있죠. 그러나 사막 콘덴서는 정확히 말하면 얘 사업 영역 자체가 크게, 예, 전기차야만 하는 건 아니었고, 또 얘가 돈을 또 크게, 자, 지금까지 잘 벌었던 건 아니었고, 그게 적자까지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삼화 3인방들, 부실한 삼화 3인방들, 삼화전기, 삼성전자 때문에, 삼화전자 때문에 우리 얘도 좀 그랬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적이 나오고 우리가 수급 보고 들어왔는데 이게 딱 타이밍이 딱 맞췄네요. 자, 오늘 일단 신고가 돌파되기 전에 마지막 급소가 됩니다. 돌파가 돼버리면 다시 못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P&E 솔루션을 봅니다. 21선과 61선이 예술 같지 않나요? 자, 61선, 21선 딱 그리고는 정확히 21선 혹은 61선. 자, 다시 21선. 근데 계속 음봉을 먹고 올라갑니다. 음봉이 단기 매물이니까 매물을 먹으면 바로바로 양봉을 내니까 P&E 솔루션은 관리자가 있는 유형의 패턴이다. 그런데 외국 기관들이 없었어요. 자, 오늘은 기관들이 자 15,000주가 들어옵니다만 메이저에 의해서 관리가 된 게 아니라 결국 여의도의 큰 손들, 이거는 P&E 솔루션은 단타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자, 계속 음봉에서만 하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짜 주식하는 분 입장에서는 네, 좀 와닿지는 않는 자 종목이 되겠죠. 자, BMW. 이건 지난 수요일 날에 여러분에게 자 상위 1% 진짜 주식에서 소개했던 종목이죠. 이틀 전에요. 바로 이 BMW 5 시리즈의 풀 체인지 모델 때문에 자 실적이 2분기는 2배까지 나올 것 같다. 1분기가 53억이에요. 이거 2배가 나오면 10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상반기 60억, 100억. 자, 3분기 끝나면 160억이 나온다는 거죠. (3분기만) 끝나도. 그런데 원래 예상치가 170억이니까 4분기는 10억만 나와도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는 엄청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 자, 그 다음에 테라세미콘은 이미 뭐 달리고 있는 자 OLED 열처리 쪽이죠. OLED 열처리 한 번에 100장 이상 웨이퍼를 예, 자 양질의 실리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게 테라세미콘인데 반도체 열처리 기업이에요. 근데 신고가를 계속 깨고 있습니다. 이 자리. 자, 우리가 여러분과 했던 거는 골든 날 때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자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보고 여기서 매매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는 자 오늘 모바일 회원들이 일찍 문자를 받으면서 좀 자 크게 이득을 본 종목이죠. 13,500원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자 14,200원에 끝났으니까 주당 700원에 수익이 난 거죠. 자, 얘는 원래 최대 실적 지난 연도 110억, 원래 370억. 근데 시가총액 성장 속도로 보면 시가총액이 10배수가 안 되죠. 3천억밖에 안 됩니다. 진짜 주식 라벨을 갖고 있는 유닛 테스트도 오늘 수급 대규모 쌍끌이 수급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음봉을 먹죠. 얘는 음봉을 안 먹고 나온 거, 얘는 음봉을 먹으면서 급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 바로 유닛 테스트가 되고, 자 이제 자 다음 주부터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 나오면 음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하자고 했던 데는 어째요? 요거 13,500원에 요거 매수 음봉을 딱 먹는 자리, 요런 자리에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날라간 거고. 자, 이 YG원이 생산하는 탭이랑 드릴 또 엔드밀 글로벌 1위입니다. 엔드밀처럼. 자, 금융이니까 금융을 깎는 데는 자동차든 조선이든 다 이게 들어가죠. 근데 이 엔드밀은 자 2시간용이라 그랬죠. 자, 소모품입니다. 깎고 따르면 또 버리고 또 새롭게 써야 되니까 예. 자, 이렇게 예,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거의 대부분 YG원의 이거를 공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예, 공장은 발주해서 한번 쫙 설치하면 추가로 공장은 발주를 장비는 발주를 안 합니다만, 그러나 그 장비를 그는 발주로 끝나지만 얘네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얘들은 드릴은 써야 되고 계속 마모가 돼서 2시간 쓰면 버려야 되니까 끊임없이 수주가 일어납니다. 그게 300억부터 400억, 원래 470억, 300억에서 470억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거의 꾸준하게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겠죠. 안정적으로 어느 날 장비 업체들처럼 수주 때문에 확 매출이 나오거나 그건 아니고 300억, 400억에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Y지원은 보시면 밑꼬리가 많습니다. 61선에서 대기 매수가 상당히 많은 거죠. 손바뀜이 잘 일어났고, 이거는 당장 오늘 꼭 안 들어갔어도 오늘은 뭐 수급 좋고 해서 매매도 됐습니다만, 월요일 날 음봉에서부터 하는 게 더 나을 거라 했죠. 오늘 매수하고, 자, 월요일 날 음봉에서부터 해도 상관없는 종목입니다. 61선 타고 올라가는 거 보시면 61선 타면서 61선 계속 지지가 되고 있고,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봉이 나오고 화요일 날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이런 류의 패턴으로 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조정이 좀 들어오면 거래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선이 엔티입니다. 뭐 최고죠. 자, 인선이 엔티는 최근에, 자, 우리가 코엔텍은 이제 할 수가 없죠. 공개 매수에 다 들어가 있고, 코엔텍은 4,730원에 코엔텍. 그래서 KG ETS가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혹시나 폐기물 업체, 자, 사모펀드가 노리는데 KG ETS가 아닌가. 자, 우리가 그거 아니면 인선이 엔티죠. 그 다음 최근에 YNT까지, 자,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자, 가장 대장은 인선이 엔티입니다. 시총도 세고 영업이익의 볼륨도 크고, 예. 그리고 이제 정별이 되는데 워낙 많은 급소가 나와서 정말 열심히 쫓아가면서 하고 있죠, 인선이 엔티. 그러다 오늘 3% 다시, 어제 6%, 오늘 3%. 자, 10%가 올라 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제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날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눌림목이 나오면 눌림목에 바로 잡기보다는 그날 수급 확인되고 사거나 아니면 눌림목 다음에 지지 캔들이 나오면 사세요. 인선 인티는 시계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2개월 동안 나왔던 매물벽을 어저께 간단하게 뚫어버렸죠. 그리고 오늘은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점핑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인선이 엔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노린다고 생각하시고, 폐기물을 이제 부르는 게 값이라 그랬죠. 폐기물 업체는, 자, 워낙 많은 국내외 사모펀드 8개에서, 자, 우리나라 폐기물 업체 무려 10개를 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코엔텍을 샀는 맥커리라 그랬죠. 자, 호주계의 투자은행 맥커리가 이제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맥커리 그룹이, 자, 국내에 폐기물 업체를 4개를 인수를 했고, 자, 지금 코엔텍은 이미 인수를 했습니다만, 물량을 더 늘려서, 자, 계속 공개 매수를 해서 물량을 70%까지 확대하고 더 잡아서 상패를 시킬 수도 있겠죠. 자, 기업이 좋으면 자기들이, 자, 다 먹으려고 하다 보면 가격 옥션처럼, 상패를 공개 매수해서 상패를 시킬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코엔텍은 70%까지 삽니다. 근데 코엔텍 70% 살 바에는 차라리 인선이 엔티를 좀 더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얘기는 이거죠. 인선이 엔티. 그래서 인선이 엔티는, KG ETS는 사실 우리가 예측하고 많이 했고, KG ETS는 굉장한 강세, 기관 수급에 의해서, 자, 기관 수급에 의해서 엄청난 급등이 있었죠. 그게 몇 개 안 되는데 다 날라갔죠. KG ETS. 그리고 이번 주에는 YN텍도 했습니다. 자, YN텍은 어제도 오늘도 장중에 음봉거래가 하셨고, 어제도 음봉거래, 오늘도 음봉거래가 됐는데, 자, 월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기간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7일째, 6일째 들어왔고, 7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13만 주가 들어왔죠. 자, 장중에 밀렸습니다만, 매끄러 올렸던 것이죠. YN텍은 호남 지역에 소각 매립 다 가능한 폐기물 업체다. YN텍. 그리고 얘들은 최근에 해운주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 배를 선박을 5척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 더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KGNTS, 자, 그 다음에 YN텍, 대장은 인선이 엔티라고 그랬죠.
대장은 인선 ENT. 어제 양봉이 좋았죠? 매물 다 소화를 했습니다. 이것도 여기서도 좋았고. 자, 한 번씩 레벨업 밀치기죠. 자, 인선 ENT는 참 수급 때문에 안 가면서도 우리는 계속 문자를 제가 제일 많이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인선 ENT는 좀 점잖은 종목이라 요 정도만 올라도 대박이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인선 ENT 주가를 드리고. 자, 오늘도 여기에 잡히지는 않지만 상위 1% 진짜 주식은 양봉바디가 2에서 6%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에 잡히지는 않지만 음봉 종목들 다음 주에 자, 그러니까 다음 날 기대가 되는 양봉이 예상이 되는 종목. 자, 그걸 자, 종목 보시면 네, 자, 어저께는 의료 장비 쪽으로 자, 좋았다가 오늘 약간 조정받았는데 보죠. 디오를 봅니다. 디오가 오늘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해서 요거는 월요일날 양봉을 기대하면서 거래량이 되죠. 만약에 월요일날 또 하나의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음봉이 나가 딱 멈추면부터 그때부터 디오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날 공개방송 잘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하게 될 겁니다. 50억에 자 2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지난년도 250억이 나왔고 원래 예상치가 28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오가. 자, 그리고 디오는 지금 바닥권이죠. 잘 나갈 때 디오는 10배 가까운 급등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죠? 자, 지난 2015년 중소형 장세가 왔을 때, 자, 디오는 10배 가까운 급등이 있었고, 자, 그리고 거기서 고점 대비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죠? 이 반토막이 난 디오, 실적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했죠? 실적은, 네, 2015년도 200억, 작년에 250억, 네, 원래 280억. 자, 근데 주가는 반토막이 난 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10배나 올랐었던, 자, 디오. 네. 자, 일단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이 나왔었고, 이때도 그랬죠. 음봉에서 양봉으로. 자, 월요일날 아마도 갭에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종가 매매에 들어가고. 장중에 음봉이 나와서 멈추면 장중거래하고 아셨죠? 네, 자 종가에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면 네 이렇게 음봉을 먹을 수가 있겠죠. 야금양 패턴으로 노리고 자 디오와 자 오늘 좀 쉬어갔던 게 바텍이 있습니다. 음봉 매매선 그죠? 자 바텍도 디오랑 똑같이 바닥입니다. 반토막이 났죠. 네 음봉입니다. 그죠? 자 오늘 장이 좋지 않아서 근데 이것도 디오처럼 음봉을 먹으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양봉으로 다시 5일선 추세를 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한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4,500억. 자, 영업이익이 300억, 400억, 450억. 예. 자, 영업이익은, 네, 2분기가 119억이면, 2분기, 1분기 83억, 200억. 네. 자, 어쨌든, 시가총액 수준하면 10배수밖에, 자, 영업이익이, 예, 10배수밖에 안 될 정도로, 예,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바텍입니다. 자, 해서 바텍이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거래량이 줄었어요. 오늘은 의료 장비가 움직인 날이 아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눈치 보고 있다가 예, 하루 쉬었고 자 오히려 다음 주가 자 여기도 주포들이 움직이면 전기차를 이번에 들 가능성이 높죠. 자 바텍.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자 OLED 쪽은 OLED는 장비 쪽보다는 소재로 가자 해서 OLED 핵심 소재가 그 기판의 SKC 코롱 PI 이제는 글라스를 못 쓴다 그랬죠. 왜냐하면 폴더볼 스마트폰은 예, 자 접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리 글라스를 쓸 수가 없죠. 그거를 이들이 생산하는 SKC 코롱 PI가 생산하는 특수 필름 폴리이미드 필름 안 찢어지고 안 녹가는 폴리이미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OLED 폴더볼은 바로 SKC 코롱 PI와 그리고 이 형광체 자체 이 형광체는 바로 덕산네오룩스 특히 레드 부분은 얘들이 독점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SKC 코롱 PI와 덕산네오룩스 이 두 종목이 OLED 핵심 소재입니다. 거기에 주변에 YMC나 YMT 같은 몇몇 종목이 더 있습니다만 얘들이 자 핵심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자,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과 많이 바닥권에 많이 했습니다. 신고가에서 자,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예,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점,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대신 고점은 그렇지만 저점 자체도 안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신고가까지 와 있는데 이거를 뭐 그죠? 해서 자, 오늘 외국인간들 매도가 나와서 여튼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중요한 건 앞서의 바텍도 그렇고 기호도 그렇고 거래량이 다 감소를 합니다. 자, 저희가 만약에 상투라면 치고받고 매수 매도 간에 엄청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거래량이 엄청 터져야죠. 근데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더 이상 추가 매물도 안 나오고, 자, 매물 나올까봐 더 매수 안 들어가고 있다가, 예, 다음 주에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덕산네오록스는. 그러니까 음봉이 점잖은 음봉이라는 거죠. 거래량 줄었고 변동성도 줄었고 신고가 자리에 와서 점잖은 음봉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나오는 매물만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매물을 소화를 안 해서 치고받고 안 하고 그냥 나오는 매물만 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음 주에 그 매물을 받아버리면 바로 내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덕산네오록스도 점잖은 음봉 이 자리에서 자,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급등해서 신고가 자리에 지금 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음봉만 덕산네오록스와 바텍, 비오 주말에 잘 연구하셨다가 다음 주에 이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되는 진짜 주식입니다. 연구 많이 하셔서 꼭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주말에는 예, 전 종목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뭘 할까 하면서 종목을 발굴하려는 마음으로 발굴하는 마음이 아니라 종목을 암기하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다음 주엔 공략해야 될 종목을 자꾸 찾기보다는 전 종목들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자연스럽게 그런 종목이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수급 들어오는 거 보면 자연스럽게 매매 대상이 될 겁니다. 그죠? 지금 억지로 자, 주말에 발굴하려고 했다가 오늘처럼 아침부터 매도 나와버리면 다 물려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공부만 하세요. 덕산네오록스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얘가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지난 몇 년간의 영업이익은 어떻고, 자, 이것도 스코어를 내리면 계속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하나 좀 종목을 암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게 많으면 자, 장이 열렸을 때 얘들을 비교하면서 수급 보고 매매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메뉴를 만들어 놨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주말에 이 진짜 주식 공부 많이 하시고, 진짜 주식에 자, 메뉴가 종목이 지금 197개, 20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200개. 종목이 정말 많아요. 이 200개 종목.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쫙 해놓으세요. 자, 유니테스트가 뭘 하는 기업인지, 해마로푸드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는 건지 등등등 다 외워놓으세요. 자, 여긴다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내일부터 조금 선선한다고는 합니다만 대구가 36도, 37도, 서울이 자, 오늘 32도, 내일 31도입니다. 많이 덥네요. 예. 자, 휴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휴가 잘 보내시고, 예. 휴가 가서 뭐 주식 공부하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발굴하지 마시고 틈틈이 종목에 대한 관심, 기사라도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네, 그래야 하시 바랍니다. 휴가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되고, 이런 논리로 지금 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은 우리 제자분들은 그런 논리로 매매하면 안 되죠. 금융주를, 통신을 하루 올랐다고 해서. 그러면 얘들은 어떤 논리로 합니까? 수급이죠. 수급.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들, 특히 오늘 금융주들, 통신업종들, 조선업종들, 예? 자, 이들의 수급 들어온 거 보세요. 오늘 대규모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랐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야 되죠.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사는데 오늘 기관들이 산 날입니까? 코스피 오늘 기관들 매도했습니다. 500억 정도. 550억인가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은 2천억 이상 샀습니다만 기관들이 같이 들어왔죠. 쌍끌이로. 뭐가요? 금융, 통신, 조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네들은 자, 이 금리 인상 기조라서 금융주가 올라가고 보험주가 올라간 게 아니고 최근 무선 쪽에 매출이 많이 나와서 통신주가 올라간 게 아니고 해양 플랜트 사업을 재개했다고 해서 또 유조선 발주가 또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들이 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들은 뭐요? 수급 때문에 갔다. 메이저 수급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돈을 잘 버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갔다. 보험 쪽은 거의 대부분 원래 자, 뭐요? 최대 실적입니다. 금융주도 원래 거의 아마 최대 실적 쪽이고, 그래서 금융주, 금융주들은 최고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수급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수급 논리로 생각해서 이들 업종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쌍끌임에도 역시 수급 쪽으로 보니까 자, 오늘 코스닥이 하락을 그러니까 시초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수급 쪽으로 보니까. 자, 보죠. 수급 물량을 보시면 오늘 400억을 매도를 한 겁니다. 외국인 170억, 기관들 220억. 오늘 400억을 외국인 기관들이 400억을 매도를 했어요. 앞서 수급 논리로 자, 뭐요? 예? 보험도 올라갔고 증권도 금융도 올라갔고 조선도 올라갔고 자, 한 것이 수급 논리로 올라갔다면 자, 코스닥은 자, 외국인 기관들 수급 놓고 보면 코스닥이 오늘 쉬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주말장입니다. 자, 월요일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가도 월요일날에 아침에 시초가만 높으면 물론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월요일날로 넘어가는 오늘 이 음봉이 징검다리 캔들이죠. 월요일날로 넘기는 징검다리 캔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자, 종가에 매수가 가능하다. 자, 매도보다 아침에는 매수 금지라고 했습니다만 종가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고 금요일날 종가에 던질 필요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험업종 현대해상이 오늘 자, 쌍끌이 수급 들어왔고 현대해상뿐만 아니라 전 보험업종들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자, 현대해상을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역사적 신고가를 깨는데 수령 구간에 나와서 여기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음봉을 먹는 자리 그리고 이 자리 바로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자리였고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깨는데 급소가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해상은 동부화재랑 함께 2%대에서도 매수가 된다 했는데 벌써 4%까지 올랐으니까 이익을 극대화하기 좋죠. 자, 월요일날 음봉이 나와도 네, 괜찮은 상황. 그러니까 보험업종 자, 근데 현대해상만 오늘 아침 본 게 아니라 동부화재도 좋았고 그죠? 신고가에 임박을 해 있고 자, 메리츠화재 예, 메리츠화재도 신고가고 그 얘들은 최대 실적입니다. 원래 다 메리츠도 그렇죠? 최대 실적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네, 그 다음에 현대해상 자, 최대 실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깹니다. 시가총액은 4조 현대산업의 4조인데 작년에 5,400억 자, 원래 6천억까지 영업이익을 냅니다. 6천억 그러면 네, 자, PR 10배 곱해주면 6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비싸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KT 오늘은 통신업종과 오늘은 뭐 보험 금융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얘가 오늘 2%대입니다. 2%인데 다른 종목이 보면 5% 이상 시종목입니다. 삼막콘덴선 자, 이걸 바로 우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삼막콘덴서, 후성, 일진모터를 자, 그 중에서 삼막콘덴서는 특히나 더 의미가 있죠. 후성이나 NNF나 에코프로나 일진모터를즈나 웬만한 분들은 다 좋은 기업으로 알고 하고 있죠. 그러나 삼막콘덴서는 정확히 말하면 얘 사업 영역 자체가 크게 예, 전기차야만 하는 건 아니었고 또 얘가 돈을 또 크게 자, 지금까지 잘 벌었던 것도 아니었고 거의 적자까지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삼화 3인방들 부실한 삼화 3인방들 삼화전기, 삼성전자 때문에 삼화전자 때문에 우리 얘도 좀 그랬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적이 나오고 우리가 수급 보고 들어왔는데 이게 딱 타이밍이 딱 맞췄네요. 자, 오늘 일단 신고가 돌파되기 전에 마지막 급소가 됩니다. 돌파가 돼버리면 다시 못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P&E 솔루션을 봅니다. 21선과 61선이 예술 같지 않나요? 자, 61선, 21선 딱 그리고는 정확히 21선 혹은 61선. 자, 다시 21선. 근데 계속 음봉을 먹고 올라갑니다. 음봉이 단기 매물이니까 매물을 먹으면 바로바로 양봉을 내니까 P&E 솔루션은 관리자가 있는 유형의 패턴이다. 그런데 외국인간들이 없었어요. 자, 오늘은 기관들이 자 15,000주가 들어옵니다만 메이저에 의해서 관리가 된 게 아니라 결국 여의도의 큰 손들, 이거는 P&E 솔루션은 단타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자, 계속 음봉에서만 하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짜 주식하는 분 입장에서는 네, 좀 와닿지는 않는 자 종목이 되겠죠. 자, BMW. 이건 지난 수요일 날에 여러분에게 자 상위 1% 진짜 주식에서 소개했던 종목이죠. 이틀 전에요. 바로 이 BMW 5 시리즈의 풀 체인지 모델 때문에 자 실적이 2분기는 2배까지 나올 것 같다. 1분기가 53억이에요. 이거 2배가 나오면 10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상반기 60억, 100억. 자, 3분기 끝나면 160억이 나온다는 거죠. (3분기만) 끝나도. 그런데 원래 예상치가 170억이니까 4분기는 10억만 나와도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는 엄청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 자, 그 다음에 테라세미콘은 이미 뭐 달리고 있는 자 OLED 열처리 쪽이죠. OLED 열처리 한 번에 100장 이상 웨이퍼를 예, 자 양질 실리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게 테라세미콘인데 반도체 열처리 기업이에요. 근데 신고가를 계속 깨고 있습니다. 이 자리. 자, 우리가 여러분과 했던 거는 골든 날 때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자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보고 여기서 매매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는 자 오늘 모바일 회원들이 일찍 문자를 받으면서 좀 자 크게 이득을 본 종목이죠. 13,500원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자 14,200원에 끝났으니까 주당 700원에 수익이 난 거죠. 자, 얘는 원래 최대 실적 지난 연도 110억, 올해 370억. 근데 시가총액 성장 속도로 보면 시가총액이 10배수가 안 되죠. 3천억밖에 안 됩니다. 진짜 주식 라벨을 갖고 있는 유닛 테스트도 오늘 수급 대규모 쌍끌이 수급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음봉을 먹죠. 얘는 음봉을 안 먹고 나온 거, 얘는 음봉을 먹으면서 급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 바로 유닛 테스트가 되고, 자 이제 자 다음 주부터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 나오면 음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하자고 했던 데는 어째요? 요거 13,500원에 요거 매수 음봉을 딱 먹는 자리, 요런 자리에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날라간 거고. 자, 이 YG원이 생산하는 탭이랑 드릴 또 엔드밀 글로벌 1위입니다. 네, 자 진짜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그동안에 좋기만 했었는데 4일 연속 양봉이 나왔다가 오늘은 행보입니다. 아침에 기입 상승했는데 그 시초가를 못 지키고 오늘은 거의 5시간 이상 동안 5시간째 행보를 했고, 자 금요일 날 보시면 서로 종가의 매물이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올리면서 들어온 거는 아니었었고, 금요일 날은 종가 매매는 해야죠. 자 금요일 날 종가 매수. 자, 왜냐하면 월요일 날 주로 갭상승 출발하니까 갭일주는
월요일 날은 갭상승 출발하니까 금요일 날은 주로 주식을 안 팔고 갖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은 그냥 갖고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매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외국인 매도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 오늘 400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합이 400억이 나왔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연속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자, 많이 나올 때는 거의 278억 매도가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자, 조금씩 3에서부터 우리한테는 V자형 자, 반등을 줬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었고, 저점 대비해서 플러스 0.5%까지 올랐으니까 오늘 자, 외국인들도 딱 매도해서 매수 278억에서 273억, 264, 3억, 254 우리가 계속 모니터를 했죠. 숫자를 비교하면서 어떤 숫자요? 외국인 코스닥 수급이죠. 외국인 코스닥 수급. 이거 오늘 숫자 비교하면서 오늘 저점을 잡았던 것이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야. 그래서 숫자 딱 보고 아, 외국인 드디어 이제 매수로 돌아선다라고 해서 샀는데 외국인 수급이죠. 수급이 그래프가 차트 그래프랑 비슷하게 보이죠. 바로 이 자리가 V자형 패턴이 나온 거고 V자형 바닥에서만 잘 잡으면 굳이 보유를 안 해도 자, 장이 좋으면 아침에 사서 쭉 이익을 내고 장이 안 좋으면 V자형 패턴 잡고 이렇게 하면 사서 자꾸 갖고 가는 분에게 보다는 오히려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내기가 더 좋아지죠. 자, 어떤 분이 매매를 하는데 잘 안 돼. 잘 꼬이는 분들은 보유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많이 갖고 넘어가서 그런 경우는 저것만 바꿔도 그러니까 주식을 자, 거의 100%씩 갖고 있다가 주식 비중을 50%를 낮추고 현금 50%를 확보하고 있죠. 이걸 갖고 단타를 치는 겁니다. 이걸 갖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주식이 보이면서 자, 수익이 나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쭉 가져간다면 그 다음날 좋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정확히 IT와 전기차를 사면 상관없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날 조금만 떨어지게 되면 트레이딩이 아니니까 갖고 가다 보니까 저점에서 팔게 돼버립니다. 쭉 갖고 가게 되니까 물려있다가 저점에서 반등 줄 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식을 몇 프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을 50% 있고 주식 50% 갖고 단기 매매하는 분들, 나는 종가는 무조건 청산할래. 종가 청산은 예, 반드시 한다. 50%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감각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기 매매 잘한다는 개념이 있나요? 장기는 잘한다는 개념은 아니죠.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됩니다. 장기는. 그래서 장기보다가 더 어려운 게 중기고, 그 다음에 단기가 더 어렵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 베이스는 단기 매매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가 되고 있어야죠. 그러다가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장기인데 이익이 나면 중기, 그죠?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중기가 되고, 그리고 이익이 한 50%씩 넘어가면서 장기가 됐어요. 이익 극대화. 근데 단기 종목으로 들어갔다가 손해가 나면서 중기 장기로 가져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매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손절폭은 한 3% 정도, 이 정도면 손절, 늦어도 4%는 제가 손절하라 그랬습니다. 예, 주어사자 써서 4%는 나오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짧게 타이트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기로 대응을 해야죠. 단기. 이게 잘 안 풀리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오히려 매매를 조금 더 짧게 한번 해보시죠. 짧게. 아유, 난 진짜 단기 매매만 할래. 그날 수급 제일 잘 들어오는 종목 1%의 기적을 노리고 난 차라리 그냥 단기만 할래.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수익이 내기가 더 좋을 겁니다. 그런 분들. 자꾸 이 보유하고자 하는 습관. 그러니까 주식은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거래입니다. 거래. 인식을 거래라고 해야 되는데 주식을 바이 앤 홀드로 배우잖아요. 사서 묻는 걸로 배우기 때문에 사면 묻을 생각으로 사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하죠.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을 잘하는 트레이더가 돼야죠. 거래를. 그러면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 이익이 났다고 무조건 파나요? 그건 아니겠죠. 이익이 나도 자, 얘가 실적이 좋으면서 수급이 좋으면 당연히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유닛 테스트를 했는데 수익이 났어. 근데
유닛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 대박입니다. 그죠?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외국인 기관들, 그리고 오늘 짱대 항공이고 진짜 주식입니다. 최대 실적이 나와요. 이거를 트레이딩 한다고 해서 이익 실현할 필요 있나요? 당연히 보유죠. 네, 이런 종목들은 진짜 주식이니까 당연히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래를 잘 하시는 투자자가 되자. 오늘 같은 경우도 딱 보시면 시초가에 딱 걸려 있으니까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네,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를 잘 갖고 가거나 아니면 오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늘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앞으로도 수급, 여기 보시면 기관 수급 잘 보세요. 외국인 수급. 자, 외국인들의 포지션 따라서 이 외국인들 오늘 코스닥 수급입니다. 그대로 주가는 움직이니까. 자,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당히 좋았죠. 오늘 코스피가 네, 양봉 바디만 0.4%를 냈습니다. 자, 올라가는 종목이 보면 자, 이 보시면 그림이 자, 금융업종입니다. 오늘 올라간 종목을 한번 보시면 금융업종이 오늘 1등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은 대형주밖에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주. 그 다음에 2등이 오늘 통신업종, 3등이 조선업종, 그 다음에 4등이 보험업종. 그러면 금융업종에는 금융주와 보험업종이 끼어있죠. 자, 금융주는 뭐 다 아실 것이고, 자, 원래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자, 기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난 연도부터 해서 자, 이 예대 마진이 올라가면서 사실 시중금리는 올라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2분기도 깜짝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금융주. 그 다음에 자, 통신업종과 또 유틸리티 등들, 이들은 IT가 좀 꺾이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자, 최근에 무선 매출 쪽으로 자, 성장세, 거기다 IPTV, 기가 인터넷 쪽에 유선 사업까지도 잘 나간다 합니다.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더 올라갔죠. 통신주는 주로 가을 그 휴가 갔다 와서 찬바람 불면 배당 종목으로 해서 통신주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금융통신 오늘 다 좋았습니다. 자, 조선업종이 자, 오늘 오랜만에 또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해양플랜트 쪽에 사업이 다시 재개된다는 자, 얘기도 나왔었고, 뭐 조선업황도 좀 개선되지 않나. 그건 경기가 좋으면 조선업황이 개선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일단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상반기에 다시 중국을 꺾고 수주 점유량 세계 1위를 또 차지해 왔죠. 그런 부분들이 자, 조선업종이 오늘 또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 이 금융주와 마찬가지 보험주 같은 경우에 자, 금융주와 똑같죠. 자, 보험업종은 금리 인상 기준에 맞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손해율, 자동차 이 손해율이 자,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주로 여름에는 손해율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다. 해서 원래 보험업종은 지금 신고가를 거의 다 깨고 있죠.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조선, 통신, 자, 금융,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최근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 기조의 금융주들,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예, 무선 매출 쪽으로 자, 실적 개선, 예. 자, 그 다음에 조선업종들은 해양 플랜트 사업 재개, 예, 유조선 발주 증가, 예를 들어 보험 같은 경우는 자, 손해율 개선, 금리 인상 기조. 자, 그래서 자, 채권은 10% 급등한 것 같죠? KT 변동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을 노리는 분은 하지 마세요라고 오늘 아침 말씀드렸습니다. 장기로 가져가는 분은 다음 주에 또 운봉이 나올 거고. 그래서 얘가 올리는 날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조정 줄 거니까. 그때 자, KT는 다음 주에 KT 하시면 되겠고. 자, 카카오는 너무 좋았죠. 오늘은 해야 된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자, 우리 모바일 회원들 문자 받으신 거 아시죠? 카카오를 저 자리에 자, 늘목 이후에 2차 시세를 주는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얘들은 21선에 부딪히죠. 근데 얘는 20선 들었습니다. 얘가. 그래서 얘가 급소구안이라 말씀을 드렸죠. 자, 카카오는 코스피 이전한다고 하기 전에 이미 기관들이 매도가 나왔었고, 오히려 이전하고 난 다음에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급소가 나왔을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자, 이제 카카오뱅크도 이제 자, 출범을 하게 되고요. 수급도 들어오고 실적도 원래 최대 실적 지난 연도에 1100억, 자, 원래 18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카카오. 이제까지는 오토 사업에 돈을 못 벌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돈을 잘 버는 영업이익이, 이 매출이 아닙니다. 영업이익 1,800억입니다. 자, 카카오뱅크까지 나오게 되면 시너지는 더 있겠죠. 네. 자, 카카오는 너무 좋았죠? 자, 변동성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있고, 자,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고 2개월 만에 머리를 들었으니까 다음 주는 이제, 다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카카오는, 얘는 장기로 오늘 해야 된다고, 네, 오늘 그 2시, 진짜 주식에서, 한경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카카오는 좀 단기로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없으니까 팔 수가 있어요. 밀려도 못 견디고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얘는 사서 묻는 쪽으로, 자,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도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받았죠. 자, 에코프로 보시면, 자, 에코프로 조정이었지만 신고가를 깼고, 오늘은 에코프로는, 그죠? 자, 에코프로는 최고입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150%가 올라가요. 만원이죠. 만원짜리가 지금 27,00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만원짜리가, 자, 25,000원에도 150%. 자,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일진 머테리얼즈가 원래 상승폭이, 덕산 네오룩스랑 함께 상승폭이 제일 크죠. 자, 고점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진 머테리얼즈, 우성, 포스코, 자, 오늘 포스코 캠텍을 보죠. 네, 자, 포스코 캠텍은, 네, 어제 좋았었던, 네, 어제, 자, 수급이 어저께 기관들이 19만 주가 들어오면서, 네, 어제 날라갔었던, 네, 종목이었었죠. 어제 거 전부. 자, 급수를 한번 보시면 어제가 기관들 수급이 어저께 19만 주가 들어온 자리, 바로 저 자리가 오히려 더, 네, 자, 매물을 먹었으니까 급소인데, 오늘 음봉이 나온, 음봉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잡아야지. 안 그러면 비싸서 못 사죠. 내일 음봉이 나올 것 같아. 나오면 더 사지. 근데 안 나오고 날아갈 경우에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잠깐 음봉이 나오긴 했었네. 포스코 캔댕을 장중에 갭상승의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단봉의 양봉이 나왔는데, 자, 오히려 패턴이 변동성이 줄면서 다 안전해졌죠. 포스코 캠텍. 자, 전기차 관련해서 또 사막 콘덴서가, 자, 20에서 타고 올라가는데, 사막 콘덴서에 대한 믿음, 자, 얘 실적에 대한 믿음과 기관 수급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또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를 안 하니까, 자, 보시면 딱딱 이렇게 음봉을 먹는 자리. 자, 제가 좋아하는 데가 바로 1자리죠. 오늘도 바로 그 자리가 되죠. 음봉을 먹는 자리입니다. 사막 콘덴서가. 그래서 오늘 전기차 쪽으로 매매 관점에서 보면 사막 콘덴서가 매매하기가 제일 좋았던, 이제 다음 주 신고가는 월요일부터 양봉 하나만 나와도 신고가를 깨버립니다. 자, 무수히 많은 신고가를 지금 깨고 올라가고 있는